세 번째, 절삭 가공 1편입니다. 절삭 가공 방법에는 선반 가공, 밀린 가공, 연삭 가공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먼저 선반 가공부터 보시겠습니다. 선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이라고 하는 공작 기계를 가지고 절삭 가공하는 방법을 선반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반의 구조를 보시면 선반의 원리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선반의 주요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부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핵심 키 사이드 부분에 보시면 이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 배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주축대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작물을 지지해서 회전을 주는 주축과 변속장치 및 왕복대 이송기구를 내장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그림에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주축대가 되겠고요. 이 주축대 안에는 이렇게 회전을 줄 수 있는 변속장치, 이런 것들이 모두 내장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주축대 안에는 척이 포함되어 있고, 이 척의 역할은 이 공작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구성품은 왕복대가 되겠습니다. 자, 왕복대는 여기 3번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큰 핸들 있죠. 이 큰 핸들을 내가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축대와 심압대 사이에서 배대 윗면을 따라서 좌우로 미끄러지면서 이동하는 부분을 왕복대라고 하는데요. 에이프런 새들 공구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이 왕복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압대인데요. 이 배대 위에 주축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부분이 심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6번이 되겠고요. 6번 심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는 역할이 주축 맞은편에 설치되어서 공작물을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이 공작물이 좀 길다고 하면은 여기 심압대에서 이동시켜줌으로써 이 공작물을 지지해주거나 센터 대신에 드릴과 리머 등의 공구를 고정해서 여기서 드릴 고정한 후에 공작물에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이퍼 절삭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드가 되겠는데요. 이 배드는 이 밑에 이 부분이 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와 공작물 등의 하중과 절삭력의 외력에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되고요. 안 내면은 왕복대의 심압대와 이동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하고 있는 곳이 배드가 되겠습니다. 선반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 이렇게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 배드, 이 네 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주축대, 심압대, 배드, 왕복대 이렇게 4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송 기구라든지 이송 장치라든지 기어 박스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선반의 크기입니다. 선반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세 가지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데요. 자, 배드 위의 스윙. 자, 배드 위에서 얼마만큼 큰 공작물을 절삭할 수 있는지, 즉 공작물의 최대 지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왕복대 위의 스윙. 자, 왕복대에 접촉하지 않고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을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주축대와 심압대 양 센터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선반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배드 위의 스윙, 왕복대 위의 스윙, 그리고 주축대와 심압대 양 센터 사이의 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선반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선반 작업으로 우리가 어떤 가공들을 할 수 있는지는 이게 외경 절삭부터 널링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자, 오른쪽에 핵심 키를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경 절삭,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있고 원통형의 공작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삭 깊이를 주고 이렇게 왼쪽으로 절삭을 해주고 돌아오고, 절삭해주고 돌아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깥지름, 즉 외경을 절삭할 수가 있겠죠. 또한 바이트를, 홈 바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단면을 원주 방향으로 절삭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면을 절삭할 수 있는 단면 절삭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중간에 홈바이트가 끝까지 가지 않고 그 중앙까지 가지 않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만 간다고 한다면 홈 절단 절삭도 가능하겠네요. 또한 공구를 좀 각도를 줘서 가공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테이퍼 절삭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하는 양측면이 대칭적으로 경사가 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자, 대칭적으로 경사가 져 있을 때 기계 용어를 테이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이퍼 절삭도 이 공구를 각도를 줘서 절삭할 경우에 테이퍼 절삭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압대의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 드릴을 고정시켜주고 공작물에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드릴링 작업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드릴링을 통해서 구멍을 낸 후에 그 구멍을 넓혀주기 위해서 보링 가공도 선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나사 바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나사, 바깥지름에 나사를 내는 수나사 작업도 가능하죠. 또한 구멍을 먼저 낸 다음에 드릴 작업을 이용해서 구멍을 먼저 낸 다음에 앞나사 바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에 나사를 내는 앞나사 절삭도 가능합니다. 정면 절삭, 홍면 절삭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하고요. 총형 절삭, 널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11자 격자 구조로 압입해서 그 자국을 내는 것을 널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널링까지 선반 작업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반 가공, 밀링 가공 등을 다 모두 학습했을 때 선반 가공으로는 가능하지만 밀링 가공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또는 밀링 작업으로는 가능하지만 선반 작업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물어보는,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반의 부속장치입니다. 선반의 부속장치는 공작물을 고정시켜준 역할을 하는 척이 있는데요. 척의 종류는 이렇게 단동척, 연동척, 유압척, 마그네틱척, 콜릭척 등이 있습니다.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작물을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조가 3개다 라고 한다면 연동척이 되겠고요. 이 조가 4개라고 한다면 단동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조가 움직이는 단동척은 각각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연동척은 이렇게 3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핸들을 이용해서 조이거나 풀게 되면 이 3개의 조는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압척이라고 하는 것은 유압의 힘으로 조가 움직이는 척이 되겠고요. 이것은 정밀도를 높일 때 사용하는 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석을 이용해서 하는 척도 있습니다. 또한 테이프 구멍에 슬리브를 꽂고 척을 끼워서 사용하는 콜릭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름이 가는 원형봉에 끼워서 지름이 너무 얇기 때문에 고정하기 어려울 때 이 가는 원형봉에 끼우는 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척 외에 이 방진구라고 하는 선반 부속 장치도 있습니다. 이 방진구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보통 공작물 지름의 20배 이상의 가늘고 긴 공작물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부속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가늘고 긴 공작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선 이 원통형 공작물은 회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회전을 시킬 때 진동이나 충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진구는 척의 연동척과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늘고 긴 공작물의 20배 이상의 공작물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두고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반의 부속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진구가 되겠고요. 이 방진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맨드릴도 같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맨드릴도 보시면 구멍이 있는 공작물의 측면이나 바깥지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고정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공작물은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회전시킬 때 물론 떨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멍에 이 내부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지봉을 껴줍니다. 그래서 방진구나 맨드릴 모두 우선 너무 가늘고 좀 크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절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드릴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나져 있으므로 그 구멍을 채워줘서 절삭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반의 부속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면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면판이라고 하는 것은 척으로 고정할 수 없는 대형 공작물을 그리고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반의 부속 장치에서 굉장히 큰 대형 공작물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볼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선반 부속 장치 면판이 되겠습니다. 이 면판도
맨들이 방진과 같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돌림판과 돌리개 이런 것들도 부속 장치들에 속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방진구, 맨들이, 면판 이런 것들은 선반의 부속 장치에 속한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 선반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보통 선반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공작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상 선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작업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소형 선반을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최대 공작물 지름이 220mm 이하로 굉장히 작은 선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차 바퀴와 같이 지름이 크고 폭이 좁은 공작물 절삭하는 데 사용하는 선반은 정면 선반이라고 하고요. 대형 공작물 또는 불규칙한 공작물 가공에 사용하는 선반, 소직 선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반은 심압대 대신에 터릿으로 불리는 회전 공구대, 즉 이렇게 원판으로 된 이런 형상에서 이렇게 공구를 원판에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가 필요한 공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터릿인데요. 그 터릿을 사용하는 것이 터릿 선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한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겠죠. 캠이나 유압기구를 이용한 것이 자동 선반이 되겠고요. 모방 장치를 이용해서 형판에 설치된 트레이서가 움직이면 바이트도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것이 모방 선반이 되겠습니다. 기차 바퀴를 주로 가공한 선반, 이 내용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기차 바퀴를 주로 가공하는 선반, 주축대 2개를 마주 세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차륜 선반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크랭크축 선반도 있고요. 공구 제작에 사용되는 선반인 공구 선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키워드를 매치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선반에 의한 가공입니다. 선반에 의한 가공으로는 테이퍼 가공이 있는데요.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하는 양측면이 대칭적으로 경사가 져 있을 때의 기계 용어를 뜻합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경사가 져 있는 경우 테이퍼라고 하는데요. 이 테이퍼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복식 공구대를 회전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심압대를 편입시키는 방법, 테이퍼 절삭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이 3가지가 있는데요. 복식 공구대를 회전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구대가 있으면 이 공구대를 이렇게 회전시켜줘서 공작물에 닿는 공구의 그 각도를 테이퍼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시켜줘서 가공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심압대를 편입시켜서 하는 방법은 주축대 반대에 있는 부분이 심압대죠. 주축대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심압대였죠. 심압대를 편입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된 용어로는 이렇게 절삭 속도도 있고요. 절삭 가공 시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쪽에 다시 가보시면 이게 핵심 키에 나와 있습니다. 복식 공구대를 회전하는 그런 공식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퍼 진 형상을 두고요. 이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 큰 지름을 대문자 D, 이 작은 쪽을 소문자 D라고 한다면, 이 탄젠트 알파, 복식 공구대를 회전시키기 위한 이 각도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알파는 이 전체 길이의 2배 분의 큰 D 마이너스 작은 D를 해주면 이렇게 복식 공구대 회전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압대를 표현시키려면 심압대는 이 형상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테이퍼 진 구간이 있고 테이퍼가 젖어 있지 않은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 전체 길이가 큰 대문자 L이라고 하고, 이 테이퍼 진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소문자 L이라고 한다면, 여기 큰 부분의 지름은 대문자 D, 여기 작은 부분의 지름은 소문자 D라고 한다면, 이 심압대 편이량 2라고 하겠습니다. 편이량은 테이퍼 진 부분의 길이 곱하기 2의 전체 길이, 그리고 이 전체 지름 마이너스 테이퍼 진 부분의 지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심압대 편이를 구하는, 편이량을 구하는 공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식 꼭 알아두시고요. 절삭속도 구하는 공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V는 1000분의 파이 D의 N으로 파이 원줄 곱하기 공작물의 지름, 회전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공작물의 지름이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여기서 절삭 속도는 단위가 밀리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미터 퍼 미뉴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미터는 1000mm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분의가 붙는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므로
좀 단위 환산을 고려하시면서 그리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절삭가공 시간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종종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절삭가공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자, NF 공작물 회전수 곱하기 바이트의 이송 분의 공작물의 전체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선반 가공 시 안전유의 사항으로는 가공조에는 측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가공조에는 장갑을 끼지 않는다. 선반이든 밀링이든 선반은 공작물이 회전을 하고 밀링은 공구가 회전을 하지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공작 기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갑이 말려 들어가서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갑을 항상 끼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의 종류 중 3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 척을 단면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원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것이 조가 이렇게 3개인 경우 이게 단동척이 아닌 단동척은 4개였죠. 그리고 3개인 경우는 연동척이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선반 부속장치에 속하지 않은 것. 선반 부속장치에는 구멍이 난 공작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작물 지름이 굉장히 크고 가는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진동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방진구도 있었죠. 그리고 센터라는 부속장치도 있었습니다. 이 아버는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이 아버는 밀링 부속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선반 가공으로 할 수 없는 가공. 자, 보링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멍을 넓혀주는 가공이었죠. 이것도 가능하고요. 드릴 가공도 구멍을 내주는 작업 가능합니다. 초형 가공도 초형 커터를 이용해서 선반 작업으로 가능했었죠. 기어 가공은 밀링 가공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기차의 바퀴를 주로 가공하는 선반으로 주축대 2개를 마주 세운 구조. 자, 우선 기차의 바퀴 그리고 주축대 2개를 마주 세운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차륜 선반을 떠올려야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보통 선반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보통 선반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었죠. 자, 우선 왕복대 위에 스윙, 베드 위에 스윙 2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주축대와 오른쪽 반대 사이드에 있는 심압대의 양 센터 간 최대 거리 이 3가지로 선반의 크기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반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아닌 것 답은 1번이 되겠죠.